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또 뉴욕 증시가 이번 주에 첫 거래일을 개막을 했습니다. 지금 관세 유예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선물 지수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간밤의 상승은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표마저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투심을 살리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네,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뉴욕 증시 큰 폭의 상승으로 관세 연기 뉴스에 화답했는데요. 자세한 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일제히 2% 안팎의 오름세를 그렸습니다. 오늘 지수만 보더라도 기술주들이 강했구나 알 수 있죠. 기술주들이 반등을 이끌면서 나스닥 지수가 2.5%의 강세였고요. 이제 19,200포인트 선 탈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추가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직접 밝혔고요. 이 50% 관세 위협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연합이 좀 더디고 답답하게 움직였지만 위협을 받고 나니까 순조롭게 적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 연기에 따라서 유럽연합은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한 10%의 기본 관세만 7월 9일까지는 일단 적용받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케빈 헤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죠. 이번 주 몇 건의 추가 협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발언 역시 투심을 살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오늘 나왔던 지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에 85.7에서 무려 12.3포인트나 급등을 한 것이죠. 98까지 상승을 한 겁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수치가 86 정도였으니까 크게 상승을 한 건데 미국과 중국의 90일 휴전 소식이 그 사이에 있었죠. 이 부분이 소비자들의 심리를 개선시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채권 시장도 크게 랠리를 했습니다. 장기물 금리가 보시면 30년물이 무려 9bp나 급락을 했거든요. 일본이 국채 발행 속도 조절에 나설 거다라고 밝힌 점, 전 세계 채권 시장의 동반 랠리를 야기했습니다. 지금 30년물은 이제 2개월 내 최대의 낙폭을 보이면서 기준선인 5%를 밑돌고 있고요. 10년물 금리 역시 지난주에 4.6%를 웃돌기도 했지만 빠르게 안정이 되면서 4.4%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의 증산 기대감에 1% 가까운 내림세를 그리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리고요. 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관점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BTIG의 기술가인데요. 조나단 크리스키. 악재보다 호재에 민감한 증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관세 50% 대EU 관세 발표가 나왔을 때 시장이 이 정도의 낙폭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관세 유예 발표가 나오자 상승폭이 이만큼이나 나타났다. 이제 오늘 하루 동안의 뉴욕 증시 S&P 500 지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보다 호재에 이렇게 민감하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게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나단은 당분간 이러한 흐름을 respect,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을 취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단기적인 추가 매수 여력이 남아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별 분위기도 확인해 봅니다. 말씀드렸듯 기술주가 주도를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3.2%, 브로드컴과 AMD 등 여타 반도체주들도 3%대의 오름세를 연출하고요. 애플의 주가, 지난주에는 아이폰 25% 관세 소식을 소화하면서 급락했었는데 오늘 2%대의 반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외신들은 팀 쿡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제안을 거절했고 그에 따라서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마존은 2%대, 알파벳과 메타 역시도 2% 중반의 오름세, 오늘의 주인공은 무엇보다 테슬라였습니다. 7%의 급등이었는데요. 뒤에서 이슈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오늘 특징주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나오고 보통 엔비디아는 마감으로부터 한 20분 후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5시 20분쯤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컨퍼런스 콜은 역시 우리 시간 기준으로 오전 7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과연 이번 실적 발표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AI 칩 수요를 보여줄 것인가, 또 그를 통해서 최근의 주가 랠리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주목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관건은 어제 정리해드렸던 대로 중국에서의 매출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는가, 이 부분과 마진율 회복에 대한 사측의 가이던스, 이런 코멘트들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실적 발표 기대감에 힘입어 3.2% 뛰어 올랐고요. 13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입니다. 유럽에서의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 49% 반토막이 난 거고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경영에 올인하겠다라는 머스크 CEO의 X 게시글에 힘입어서 급등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머스크 CEO가 X 게시글을 통해서 테슬라에 super focused, 초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시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주 7일 근무 모드에 들어가겠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주가는 6.9% 뛰어오른 362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합니다. 다음은 애플입니다. 인도에서의 생산을 램프업하려는 회사의 노력들이 성과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으로 수입된 아이폰 중 인도산이 중국산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은 건데요. 무려 3배 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일단 지금은 아이폰 등 전자제품이 상호관세 면제를 받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국가별 관세의 경우에는 중국이 30% 그리고 인도가 10%를 부과받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수입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애플의 주가 2.5% 급등하면서 정확하게 200달러 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슈에 따라 움직였던 특징주들도 정리해 보시죠. US 스틸, 일본 제철의 인수 가격이 주당 55달러 선, 그러니까 재작년에 처음 인수됐던 가격에 결정될 것이다. 이런 CNBC의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얼마 전에 US 스틸 인수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또 미국 경제에 약 19조 원가량의 가치가 창출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한 만큼 US 스틸이 인수될 거다라는 기대감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 미디어, 이 트럼프가 소유한 소셜 미디어 업체인데요. 코인 투자를 통해 우리 돈 4조 원가량의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주식 20억 달러, 전환사채 10억 달러어치를 각각 발행한다고 하고요. 이게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한 스트래티지의 접근과 비슷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3일간 라스베이거스에서는 2025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개최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지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이 뉴스를 소화하면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10%대 급락했고요. 다음은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기업입니다. 인포메티카, 이 세일즈포스가 인포메티카를 약 11조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세일즈포스는 AI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오늘 양사의 주가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특히 피인수 기업인 인포메티카는 6% 뛰어오른 23달러 선 터치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실적 이슈 특징주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들의 시세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의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것은 미국 안에서 두 가지, 지금 카메코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가 있는데요. 카메코는 우라늄 채굴 및 정제 기업이죠. 원자력 발전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우라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는 3% 뛰어오르면서 60달러 선 터치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뉴스케일 파워도 보시죠. 미국 에너지부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서 뉴스케일의 원자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인가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뉴스케일의 주가 기대감 속 17.5%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화관 체인인 AMC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한때 주식시장에서는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아주 유명했던 종목인데요. 메모리얼 데이 주말 동안 박스오피스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영화관에서는 릴로 앤 스티치 실사판 영화가 상영 중에 있죠. 그리고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역시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작품이 흥행한 덕분에 역대 메모리얼 데이 중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하네요. 주가 24% 뛰어오르면서 4달러 선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엔비디아가 투자한 AI 인프라 업체 코어위브. 사실 오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만 월가에서 처음으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바클레이즈의 의견이고요. 단기적인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다.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기존의 매수에서 보유 등급으로 내려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많이 몰렸고요. 그 덕분에 코어위브의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20.66% 급등이었네요. 124달러 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운드하운드 AI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에서 매수 커버리지를 개시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죠. 자동차 안에 음성인식 AI 기술을 통합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업 퍼포스로 이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오늘 주가는 16% 폭등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주들 다 살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확인해 보시죠. 네, 매크로 한판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서 체린 앵커와 제가 특별하게 조금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제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관련 종목들이 모두 오름세를 보였기에 또 오늘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여름 증시 S&P 500이 박스권 흐름 전망된다 이런 이야기 내놨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의 기로에 서 있는 미국 뉴욕 증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JP모건의 관점은 박스권 추세 안에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5월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98로 기준선인 100에는 여전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5달째 이어진 하락을 끊어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상당히 상회하는 데이터를 받아들었습니다. 미국의 2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은 장기물을 중심으로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2년물과 장기물 사이에 격차를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요. 수익률이 예상 하회하면서 2년물의 입찰 자체는 견조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GDP 나우 2분기 성장률 2.2%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뢰지수의 엄청난 급등세가 그래도 시장의 투심에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증산 우려감 계속해서 올 초부터 제기됐던 부분이죠. 유가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WTI 원유 선물은 1%가량의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5월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지수 어떻게 나타났는지 체크해 보시죠. 자, 5월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98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어오던 하락세를 끊어내고 100선에 근접하게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CB에서 발표한 5월 소비자 신뢰지수 98로 나타났고 지난달의 수치는 85.7이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87선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이를 훨씬 더 뛰어넘는 11포인트 이상 더 높게 나타난 5월 소비자 신뢰지수였죠. 5월 기대지수도 높았습니다. 4월이 55.4에 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5월 달에는 72.8로 나타나면서 2009년 5월 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죠. 소비자 신뢰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 그리고 개인의 재정 상태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또는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데이터죠.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 특히 미국에서는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시장이 주목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 사업 결정, 전반적인 연준의 경제 정책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에서도 이번 개선세는 주목할 만하겠고요. 다만 조사 마감 기한이 5월 19일이었습니다. 유럽이라던가 애플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관세 이슈는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이 두 가지 이슈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소비자 신뢰지수가 다시 반락하는 경우까지는 우리가 염두에 두기보다는 계속해서 시장의 데이터를 주시하는 것이 옳겠죠. 자, 웰스파고와 컨퍼런스 보드의 이코노미스트 스테파니 귀차드의 의견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웰스파고에서는 이번 반등 환영할 만하긴 하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명확성을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관세 정책 면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일시적인 숫자에 그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한 번 더 강조했고요. 스테파니 귀차드, 개선세 그리고 소비자 기대 반영하고 있는 기업 상황, 고용 전망, 미래 소득 4월 저점에서 모두 상승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풀이하는 모습도 나타냈죠. 자, 5월 소비자 신뢰지수 이렇게 살펴봤고요. 기업들은 지금 현재 체감 경기에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닝콜에서 나타난 침체에 대한 언급 빈도를 통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침체를 언급한 기업 숫자가 2022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때를 좀 가늠을 해보면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기업들이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될까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시기였죠. 2022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이번 1분기는 상당히 힘들었다, 보릿고개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별로 어느 쪽에서 침체에 대한 언급이 크게 나타났을까요? 아무래도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부동산과 금융 쪽에서 각각 40%, 39%로 높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의외로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15%로 좀 낮은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헬스케어도 16%로 비교적 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조업과 유틸리티 쪽도 20% 이상의 침체 언급이 나타났다라는 점을 한번 감안을 해보시면서 이제 또 중요한 실적 앞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있는데 또 간밤에 뉴스가 나왔던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현지 시간 28일 기준으로 내놓거든요. 세일즈포스 관련한 인수권 내용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준비했습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인 데이터 관리 회사 세일즈포스가 현지 시간 27일 인포메티카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급성장하는 인공지능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포메티카는 특히 클라우드 분야에서 고객 데이터 관리에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세일즈포스는 자사의 에이전트 AI 솔루션, 에이전트포스와 인포메티카의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 목록화, 통합, 거버넌스,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리 서비스 역량을 결합할 계획입니다. 세일즈포스는 인포메티카의 풍부한 메타데이터는 우리의 통합 데이터 모델과 결합해 AI 에이전트가 맥락을 잘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인포메티카가 어떤 기업인지를 좀 먼저 알아야겠죠. 여러 가지 대형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B2B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기업에게 세일즈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화면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세일즈포스가 보이고요. 오라클 그리고 유럽의 굉장히 큰 IT 기업인 SAP도 함께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포메티카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주당 25달러, 총 80억 달러 규모로 인수를 합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부터 사실 인포메티카와 세일즈포스 간의 거래 조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율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건이 좀 맞지 않아서 불발됐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포메티카와 세일즈포스가 함께 맞손을 잡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월가에서는 어떻게 이 이슈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웨드부시, 세일즈포스는 5,000명 이상 고객 기반을 이번 인수로 인해서 확보하게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가량이 클라우드 구독을 통해서 연간 반복 매출을 창출하는, 그러니까 돈을 확실하게 벌어줄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겠다. 그러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한 것만으로도 세일즈포스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겠고요. 비용 시너지 효과, 인포메티카와 세일즈포스 간의 15에서 20%가량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투자 등급은 아웃퍼폼, 목표가
목표가는 425달러라는 기존의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미즈호증권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데요. 세일즈포스의 향후 주가 등락은 인포메티카를 끌어안느냐 아니냐 이 문제로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플랫폼의 실질적인 구축과 또 이로 인해서 수익성을 탄탄하게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인가가 세일즈포스의 향후 주가 향방에 더욱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겠고요. 과거 세일즈포스의 M&A 이력을 들여다봤을 때 그다지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웨드부시와 미즈호증권 가운데에서 어느 쪽의 전망에 세일즈포스가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여줄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세일즈포스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에 워낙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세일즈포스 지금 월가의 전망치 매출은 97억 5천만 달러, EPS는 2.54달러로 추정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또 체린 앵커가 상세하게 실적에 대해서 월가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방송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매출은 431억 2천만 달러, EPS 추정치 0.89달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세일즈포스 모두 AI 섹터 내에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실적 발표 주목해 보시고요. 그 밖에도 HP라던가 소비재 대표 기업 메이시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와 XAI 그리고 X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영향으로 같은 시각 주가가 6.81% 오르며 362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머스크 CEO는 전날 X에 앞으로 핵심 기술 출시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남겼습니다. AI 인프라 업체 코어위브는 첫 월가 투자 의견 하향에도 불구하고 급등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단기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며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보유로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장중 개인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테슬라와 여러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주목이 됐던 간밤이었습니다. 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다시 24시간 7일 내내 일하면서 회의실 등에서 잠을 자는 생활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XAI와 테슬라는 또 스타쉽 발사에 엄청나게 집중해야 한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음 주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제 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 CEO가 이렇게 집중한다라는 것이 본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CEO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에게 지출하던 정치 활동도 대폭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어느 정도의 규모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 후보에게 투자를 했는가를 살펴보면 가장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2억 9천만 달러를 투입을 했고요.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가량을 정치 자금으로 활용을 했던 일론 머스크 CEO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대폭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약간의 좀 거리를 두면서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테슬라와 여러 가지 기업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시장에 해석을 하면서 주가도 상당히 크게 반응을 해준 걸로 풀이가 됩니다. 또 간밤에는 유럽 판매가 오히려 더 줄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더욱더 주목할 만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의 테슬라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테슬라의 선행 PER 추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150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행 PER이 150배 수준이라는 것은 결국 과매수 구간에 좀 진입했다라는 경고 의무로도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될 텐데요. 다만 최근 미국 시장은 전반적인 펀더멘탈이라기보다는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미리 예단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1분기 일사매표를 들여다봤을 때 투자 구루들은 테슬라를 대량 매도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다라는 점은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와 함께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만 하는 기업이 있죠.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대만의 애널리스트죠. 중동 순방 동참을 안 해서 애플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애플에 긍정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을 달래고 관심을 다시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된다면 오히려 애플의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와 있습니다. 애플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또 간밤에는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게임 쪽으로 조금 디바이스에 장착하는 그러한 것도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내용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글로벌 비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